20살에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지 7년 차. 베트남 이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직장인과 학생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가정에서는 두 딸의 엄마인 오늘의 주인공. 엄마가 아니고 친구 같아?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김미나입니다. 군산시 수송동. 오늘의 주인공 미나 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연신 키보드를 두드리며 일에 몰두하는 미나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미나 씨는 올 초 일을 시작한 신입사원이라고요. 보험에서 일한 지 4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선배들에 뒤지지 않지만 아직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미나 씨를 괴롭게 하는 건 어려운 보험 용어. 이런 교육의 시간을 통해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기도 하죠. 배워야 할 거 너무 많아서, 특히 영어들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들어야 머릿속에 새길 수 있잖아요. 낯선 분야인 만큼 학창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는데요. 일에 대한 미나 씨의 열정을 주변에서도 알아줍니다. 본인이 미나 씨가 궁금했던 내용들, 알고 싶은 내용들은 해나 통해가지고 또 통역을 해가지고 또 다시 이해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오전에 교육받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걸까요? 어김없이 미나 씨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팀장이자 고향 언니인 혜나 씨인데요. 이주민 보험 설계사가 드문 시절부터 이 일을 했던 혜나 씨는 지금 누구보다 미나 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우려고 그런 열정이 넘치고, 오늘가 진짜 저도 알려주는 입장으로서도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고. 동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단체이다 보니까 본인이 희생정신이 없거나 양보정신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불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친구예요.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미나 씨는 사회 활동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은 너무나 좁았는데요. 그때 미나 씨의 눈에 들어온 일이 바로 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성과에 따라 실적이 쌓이고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라는 점도 꽤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한국어가 서툰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베트남어로 이제 보험 설계사 많지 않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베트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도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설명해줘야 그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런 역할이에요. 그날 오후 미나 씨가 사무실을 벗어나 친구와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낯선 땅에서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마음을 나누게 된 친구인데요. 친구 혜민 씨는 미나 씨의 보험 일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제는 미나 씨의 소중한 고객이 된 건데요. 보험 약관에 대한 설명을 베트남어로 들으니 훨씬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제 고객도 등록도 하고 보험은 좀 한번 설계하려고 해서 만나러 왔어요. 우리 타문화가 쪽센터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같이 놀았다가 지금 친해졌어요. 이제 고객까지 됐네요. 네. 그러네요. 그때 완전 애기였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7년을 함께 보내며 허물없는 사이가 된 두 사람. 귀엽게. 예쁜 척. 보험 이야기도 잠시. 친구와 있을 땐 해맑은 20대 모습입니다. 유쾌하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미나 씨가 군산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미나 씨가 학교엔 무슨 일일까요?
미나 씨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 이곳 역시 주인공의 일터입니다. 석사증명서 혹시 나중에 그 보충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그거 예정지명서도 내야 되고 다 이제 나중에도 못 내고 입학 합격이 취소돼요 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나 씨는 이 대학에 일주일에 3번 출근하는데요. 베트남 유학생들의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죠. 서류가 지금 안 돼가지고 혹시나 나중에 노후에 제출할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 유학생들은 미나 씨를 통해서 학교와 관련한 정보를 얻습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잘 배우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직장에 오면은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입니다. 미나 씨의 손길이 닿는 곳은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죠. 다른 사람 뭐 학생이나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 그 통역해줘 달라고 하면은 도와주고 통역해주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봉사로 그것도 제가 재미있어요. 제가 좋아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육아인데요. 미나 씨는 7살 유나 그리고 11개월 된 윤이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하죠. 누가 이만큼 컸어? 이만큼 컸어? 월화는 제가 학교 다니고 수목금은 오전에는 보험 활동하고 오후에는 그 군산대 국제교육교육관에서 근무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애기 데려가고 늦은 시간에 미안하죠. 2015년 가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미나 씨와 남편 상철 씨는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끼게 됐죠. 좋았고 행복했죠. 애기한테 이게 잘 놀아주고 친구 같은 엄마, 언니 같은 엄마 이게 미나 씨의 엄마도 같은 마음으로 미나 씨를 키우셨겠죠. Con chào, Con chào. ngoại năm. Vài năm. 두 딸과 시간을 보낼 때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 생각이 간절합니다. Chị hy sinh quá, chị không ăn nhưng mà chị cũng lấy tiền đó chị mua cho em không? 이게 압력. 우리 엄마 마음도 고생하시고 그래서 엄마 많이 사랑해요. 부디 엄마 건강하시기 바래요. 베트남에서 1년 내내 뜨겁잖아요. 덥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비가 올 때는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면은 시원하니까 우리 베트남 고향 그리워요. 네. 백자민은 원래 베트남에서 통통 튀기를 제일 잘해요. 물 속에 빠진 하루가 채 다르게 백자민이 쑥쑥 자라는 죽어버렸어요. 아이들을 보며 좋아하는 인생의 것도 통통 행복을 튀기는 느낍니다. 거북이 통통땡이에요. 언제나 원래 못한 마을 곳곳을 통통 신나게 뛰어요. 안경을 쓰면 동네 웃음거리가 될 거야. benjamin 통통땡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니고 친구 같아. 친구 같아? 왜냐면은 거의 엄마가 저 키만큼이래요. 두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미나 씨. 베트남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미나 씨는 출산 후 호원대학교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앞으로 베트남에서 막 들어오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직장 하면서도 아기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이주민이라는 한계를 넘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 밝은 에너지로 주변에 활기를 더하고 매사 열정을 쏟아붓는 미나 씨. 미나 씨의 열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꿀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전국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기후변화로 꿀벌이 활동하기 힘들어지고 농약으로 인한 집단 폐사 현상이 반복되면서 수십억 마리의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청주 도심을 살짝 벗어나 도착한 이곳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귀농으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한민 씨의 터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벌통을 돌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7년 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최고의 흉작이었고, 그다음 2019년도 조금 작황이 나아졌는데 2020년, 작년 2021년 연 2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적인 흉작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죠. 복슬복슬 토실토실한 외모, 선명한 줄무늬를 가진 꿀벌. 꽃의 꿀과 꽃가루를 모으면서 수정을 시키는 꿀벌은 곤충 중에서는 작고 귀여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인지 꿀벌이 나오는 동화책이나 캐릭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됐습니다. 다른 양봉하는 이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벌 개체 수가 뭐 줄어다든지 또는 봄벌이 잘 안 큰다든지 늦게 큰다든지 하는 분이 있다고 주변에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태고. 평년에는 한 10% 정도 월동하면서 좀 피해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유난히 19% 이상 피해가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좀 많이 심각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심각하고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액이 한 35억 정도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꿀벌에 해를 가하는 응애의 피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수말벌과 그리고 등검은 말벌의 피해도 있었고, 특히 작년도 겨울에 이상 고온 현상에 의해서 꿀벌들이 바깥으로 외출을 했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면서 돌아오지 못해서 집단 폐사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최근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꿀벌을 위협하는 병충해 피해와 겨울철 이상 고온까지 겹쳐 벌들이 실종됐다는 건데요. 진짜로 그럴까요? 청주 기상지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겨울 충북 지역 강수량은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했는데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과 낮은 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것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가 무려 17도 가까이였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반복되거나 심해지는 태풍과 집중호우.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일상생활이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평균 기온은 1980년대 11.1도시에서 2010년대 12도시로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꿀벌 개체수 감소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기상이변을 꼽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가요? 꿀벌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기상이변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 상관관계는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꿀벌이 가져다주는 선물인 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식재료죠. 오늘 꿀을 이용해서 마늘종 새우볶음이랑 인삼 채소 샐러드를 해보겠습니다. 밑반찬에서 빠지지 않는 마늘종 새우볶음은 재료들을 기름에 볶다가 갖은 양념을 넣고 빠른 시간 안에 볶아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 달콤함과 윤기를 더할 꿀을 넣어주면 끝!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마늘종 새우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식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다양하게 준비해 보세요. 먹기 좋게 잘게 썬 채소에 유자청을 이용한 소스를 준비하고 설탕 대신 꿀을 이용하면 새콤달콤 샐러드 소스 완성. 재료와 소스를 잘 섞어주면 한 끼 식사로 걱정 없는 인삼 채소 샐러드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꿀은 예전부터 비법이에요. 우리가 약이라고 그러죠. 고추장에 비빔밥에 원래는 이제 비빔 고추장 이렇게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꿀을 넣어서 단맛을 넣어서 약고추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많이 쓰거든요. 갈비찜이라든지 갈비구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멸치볶음에 주부님들도 많이 쓸 거예요. 꿀이 좋으니까. 윤기도 내주고 더 훨씬 또 꿀에 따라서 약간 향도 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요리를 못 먹지 않을까, 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사 먹는 꿀은 그 채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하죠. 꿀벌 때의 작업량은 사람이 기계 등을 동원해도 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는 일 말고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꿀벌은 그 화분 매개의 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에 그 화분을 매개해서 수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번식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꿀벌이 사라지면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꿀벌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주요 농작물의 70% 이상이 꿀벌이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정이 안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꿀벌 실종 사건. 지구의 온난화가 최고의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인간들이 생산하는 모든 원자재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결국 지구의 살점을 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량 생산의 과정과 결과로 온난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지금 대한민국에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우리의 작황 저조, 그 악순환의 고리 선상에 지금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꿀벌의 실종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연을 파괴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인테리어 필름 게 아이돌이라고. 이제 필름을 붙이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필름인데, 이제 이거는 공장에서 처음에 발주가 돼서 설치가 된 거고, 이제 이거를 다시 공장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필름 기술자가 와서 이제 여기 위에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럼 저 지금 나무 별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진짜 나무가 아니라 가짜 나무입니다. 문을 주시는 작업이 많은데 문은 별로 안 무거운가요? 문이요. 사실 무거운데 이거보다는 이제 나중에 지금 저희가 저 샤시를 나중에 뺄 거거든요. 저 샤시가 엄청 더 무거워요. 이런 문은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습니다.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킬로요. 일단
저희 애보다 좀 무거운 것 같아요. 한 10kg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뭐 꺼내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아까 옆방에 있던 샤시를 빼기 위해서 이제 이게 유리 압착기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영아 잠깐 와볼래? 꽂아서 누르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2일차 된 친구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중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예요. 들어서 낼 거야. 하나, 둘, 셋. 조금 더 힘. 그렇지. 자, 딱 잡고 좁혀기로 될 거야. 좁혀기 기대야 되거든. 자, 들어서 그렇지. 그다음에 항상 빼줘. 뽑아서 두 분이 드시는 거예요? 네, 혼자 들면은 이세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올라타 있는 도배지를 저희가 제거를 할 거거든요. 이거는 도배를 다 새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도배를 다 긁어내야지만 붙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받다 보니까 좀 섬세했는데 그려서는 첫 번째 질문이 다들 그것인데요. 사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섬세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무기가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좀 얘기하면 이 칼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다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아까 저렇게 그냥 필름 벗기는 것만 보시면은 다들 필름이 깨끗하다고 되게 기족 노가다라고 다들 다른 긍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데 가면은 현장 자체가 전부 이런 샌딩만 해야 되는 작업도 많아요. 그러면은 완전 사람이 눈사람처럼 변해서 이제 되는데 꼭 이렇게 필름이 깨끗하지만 않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상입니다. 다른 타 이런 데 몰딩이나 이런 데 이제 묻이 묻으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 조심해서 이제 발라야죠. 그 다음에 눈에 들어가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따릅니다. 신나기 때문에. 옷 같은 데 묻으면 잘 안 지워지겠네요. 네, 유성이니까 이제 안 지워지는데 이제 저 같은 이제 경력이 오면은 이제 본드가 저를 피해가죠. 제가 지금 횟수로 15년 된 것 같아요. 사장님 나이가 그래요? 저 31입니다. 92년생.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17살 고등학교 중퇴하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 그러면 왜 그렇게 이런 나이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요 필름 종사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알바 겸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평생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됐어요. 나이에 비하면 엄청 경력이 많은 편이시죠? 아마 그 제가 원래 형들이 인테리어 필름계 아이돌이라고. 커피 한잔 합시다. 네,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아침마다 일일이 편의점에서 사 먹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무실에 이제 쿠땡을 이용해서 박스로 사놓고 아침마다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중간에 음료수 타임 많이 가지시나 봐요? 네, 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네? 그 11년 동안 같이 일하셨다고 했는데 별로 안 친해 보이셔서요. 아니요, 말치 안 돼요.
안 친하다 하셨는데 저희 베트남 가서 찍은 거거든요. 베트남도 갔다 오고 모든 앨범에 저 형이 다 있어요. 오늘은 이거 몇 장 정도 필요한가요? 장이라기보다는 저기에 이제 묶음으로 롤러 이렇게 나오는데 한 70m 정도. 이거 그냥 무시 필름인데요. 그냥 뭐 아이보리 색깔. 요즘에는 그냥 흰색보다는 약간 이제 아이보리. 페인트 칠한 것처럼 잘 나왔네요. 네, 페인트보다 사실 더 깨끗하죠. 페인트는 이제 오돌토돌한 게 있는데 이제 필름 같은 표면은 매끈하다 보니까. 필름이 가지는 네. 직업으로서의 장점 같은 거 어떤 건가요? 뭐 아까 그런 샌딩 작업만 빼고는 사실 뭐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이 다른 뭐 것처럼 많이 힘들진 않아서 또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추천을 해본 적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친구가 같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런 거를 그 블루 칼라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선입견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밥 많이 먹는 편이야? 저는 좀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다고? 와, 저녁에 같이 소고기 먹으러 가면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일 마치고 회식하러 가세요? 이제 친구 새로 들어왔으니까 언제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다쳐가지고 피를 조금 흘려서 마음이 아파서 보충시켜줘야 되잖아요. 이틀차 아니에요? 네. 그럼 첫날 다치신 거예요? 뭐하다 다치셨어요? 아까 그 사다리에서 미끄러져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마인드가 좋다. 보통 이러면은 그 다음날 출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가 마인드가 참 좋아요. 11년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럼 여기 20대, 30대, 40대가 다 있는 거네요? 또 그렇네. 그럼 이제 50대만 뽑으면 되나? 이제 10대.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그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일찍 시작했지만은 이제 남들은 이제 대학교 가고 이랬을 때 이제 그런 CC도 한번 못 해보고 이제 그런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또 그 늦게 갔어요. 직장인 가다 보니까 그때만의 추억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대학에선 CC 안 하셨어요? 졸업 못했습니다. 많이 안 드셨는데 괜찮아요? 제가 술이 없으면 밥을 잘 안 먹어요. 와이프가 이런 말 하지 말랬는데. 잘 되고.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는 뭐가 부족해요? 5%는 이게 그냥 프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그런 나머지 5%는 하여튼 제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필름이랑 제 전부죠. 저의 이제 안정적인 이런 생활을 만들어주는 가장 고마운 존재 같은 존재 아닌 그런 거죠. 일단 매일 다른 현장이고 그리고 매번 다른 고객님을 만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뭐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린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뭐 안전하게 항상 다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동생이랑 다치지 않고 그냥 항상 꾸준하게 같이 작업하고 싶다. 할매 할머니들이 호라비 되면 판매합니다. 한번 맛보고 가세요. 오세요, 오세요. 싱싱한 사기리 소라 사세요.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바다의 맛 꿀소라. 쫀득쫀득한데 아주 진짜 맛있네요. 바다 향기도 나고 아주 제주의 맛이 진짜 제대로 납니다. 맛있네요. 제주의 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꿀소라. 바다향 가득한 소라 맛보러 지금 떠나보실까요? 청정 바다로 이름 높은 안덕면 사계리. 찰진 물살에 해산물 맛있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바다로 향하는 해녀 삼촌들. 어떤 물질 작업하시러 가시는 길일까요? 천연 쑥 타올로 수경도 깨끗하게 손질하고 바다로 출발! 여기 요즘은 소라채지. 이제 5월달 나면 5월달까지 하면은 끝. 그때 되면은 6월달부터는 성게잡이. 막바지 소라 수확에 나서는 해녀 삼촌들. 오늘 소라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물질 포인트에 도착했네요. 태왁과 망사리를 벗삼아 푸른 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해녀 삼촌들. 제주 바다가 사철 키운 소라 찾아 삼촌들의 자맥질도 한참이나 이어집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한눈에도 망사리가 묵직해 보이네요.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물질에 지친 듯 하지만 그래도 망사리 속 싱싱한 소라가 보람이네요. 지난 겨울부터 공동으로 이어진 소라잡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삼일 자방 담가놨다. 시험에서만 한꺼번에만 받아가는 거. 수확한 소라를 가지고 오는 길, 마음만은 넉넉할 것 같네요. 이렇게 공동으로 수확한 소라는 가까운 곳 바닷속에 모아두는데요. 그러니까 천연 수족관인 셈이죠. 얼마 뒤에 있을 마을 행사에서 사용한 소라를 미리 장만해 두는 겁니다. 이른 아침 해녀 삼촌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엊그제 잡아서 물에 담가둔 소라를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갓 잡은 듯 싱싱해 보이죠? 수확물은 언제나 반갑지만 그래도 바다 상황이 예년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에 미역 같은 해조류들이 너무 많이 나서 소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잡기가. 그래서 양이 조금 적은 겁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열리는 소라 특판 행사를 앞두고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라 요리를 위한 손질이 한창인데요. 딱딱한 뿔소라는 이렇게 손망치로 톡톡톡 두드려주면 손쉽게 깨집니다. 껍질을 깨면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한 속살이 드러나는데요. 소라 살 부분만 야무지게 준비합니다. 깨끗한 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딱지를 떼어주는 데는 숟가락만한 게 없죠. 살은 얇게 점이듯 쓱쓱 썰어줍니다. 그냥 먹어도 꿀맛이죠. 이건 뭐냐고요? 전복 내장인데요. 칼로 마구마구 다져줍니다. 이제 따로 준비한 소라살에 전복 내장을 넣은 뒤 잘 섞어주는데요. 이거 뭔지 아실까요? 네, 없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밥도둑, 바로
소라 젓갈입니다. 닭의 식성에 따라 가지고 초장에 젊은 사람들은 치아가 좋으니까 꼬들꼬들하니 날 걸로도 초장에 적셔 먹고 젓갈로도 먹고 장아찌도 좋아하는 사람은 장아찌도 먹고 다 식성에 따라 많이 좋아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요리일까요? 잘 삶은 소라를 빙빙 돌려서 살만 요렇게 빼냅니다. 그런 다음 얇게 잘 썰어주는데요. 간장 양념을 넉넉히 부어준 후 잘 재워줍니다. 그 다음 소라꼬치 구이를 빼놓을 수 없죠. 소라를 넉넉하게 꼬치에 꽂아준 후 노릇하게 구워주면 되는데요. 단짠단짠 쫄깃한 맛이 일품.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그만이죠. 그 사이 아까 장만해둔 소라 장아찌를 통에 담아 준비하는데요. 아니, 소라 요리가 이렇게나 다양했네요.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소라를 많이 구입을 해갔었는데 수출이 터지냐고 했는데 일본서 수출을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이야 이제는 우리 해녀님들이 어천계장님 비롯해요 해녀회장님이 생각해서 이거 비대면 이 소라 구이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젓갈도 다만 걸고. 드디어 비대면 소라 특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녀 삼촌들이 정성 들여 준비한 소라 요리들도 일렬 종대. 시중보다 저렴하게 준비해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나던 올레꾼들과 관광객들이 잠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영 쉽지가 않네요. 하나 더 못 폴키요. 하나 더 못 폴키요. 하나 더 못 폴키요. 소라는 유명해오다만 이거 팔로 가서 못 폴크다 이게 그게. 사가지 아니고 먹지도 아니고 어떻게 살까 우리 밥 굶고 주고 싶다 진짜로. 포기할 해녀 삼촌들이 아니죠. 와, 결국 해녀 삼촌들 해내셨네요. 어서 와요 젊은이들. 사계의 소라는 처음이죠. 아무래도 소라 꼬치에 눈길이 가는 것 같죠. 혼을 쏙 빼놓는 삼촌들의 판촉 솜씨에 엉겁결에 집어들었는데 맛이 어떤가요? 일단 아주 통통해요. 살이 꽉 차 있고 쫄깃쫄깃하고 싱싱하고 맛있어요. 역시 제주도의 맛. 아 좋아. 일단 물고가 트이니 손님들이 오시네요. 사계리 소라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거죠. 소라 맛도 보며 해녀 삼촌들과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크기를 보세요. 굉장히 큰 소라를 가지고 양념해서 먹는데 일단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고기 산적 이런 것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사상에 올리는 거라면 소라 산적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네. 소라 산적 추천합니다. 제주의 남쪽 사계리 바다가 키우고 해녀 삼촌들의 정성이 가득한 꿀소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면이라고 다 같은 면이 아닙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손으로 빚어내고 잘라내고 손끝에서 예술작품이 탄생하나니 면의 신세계, 수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음식은 뭐니 해도 이것! 머니가 아니라 바로 손맛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면 요리는 손으로 치대고 늘리고 괴롭혀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일지 저랑 한번 확인해보러 가시죠. 후루룩 찝찝!
오랜만에 보는 북적북적한 식당 안. 이야, 다들 집중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드시는데요.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여기서도 뭐 그냥 호로록, 저기서도 호로록 면치기가 엄청난데, 아니 한번 여쭤볼까요? 맛이 어떤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저기 짱 드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떠신가요? 면이 쫄깃쫄깃하고요. 양념이 잘 배해서 맛이 너무 좋아요. 짱 좋아요. 면이 틀려요. 달래기 틀 달래기. 100점 중에?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이 집은 면이 다르단 말과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이 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와,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 손님분들이 스타 장면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또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안쪽에서 지금 이제 곧 스타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수타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같이 가보시죠. 모두가 극찬했던 이 집의 면 맛은 이 손기술에서 탄생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기법인가? 눈으로 봐도 따라할 수 없는 광경. 면을 늘리고 돌리고 던지고 내 손끝에서 면발이 완성된다. 오늘의 수타 고수. 지금 일반 면이랑 그다음에 스타로 뽑아낸 면이랑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뭐가 뭐예요? 이게 손으로 뺀 수타면이고요. 네. 이게 이제 기계로 뺀 수타면입니다. 윤기가 지금 수타면이 굉장히 탱글탱글 빛나고 있거든요. 원래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수타면에 이제 부드러운 면과 이제 쫄깃한 면이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고요. 스타를 여기다가 짜장을 올려가지고 스타 짜장 제가 맛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주문과 동시에 맛있게 만들어지는 특제 짜장 소스와 맛의 핵심인 면발을 삶아주는데 탱글탱글한 면발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면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계로 뽑은 면과 지금 스타로 뽑아낸 면을 두 개를 동시에 놔뒀거든요.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 면부터. 근데 벌써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들자마자 바로 끊겼습니다. 맛은 있네요. 예,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편. 바로 검거했습니다. 바로 잡았어요. 면발 자체가 수타면 같은 경우에는 입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씹히는 동안에도 본인의 탱글탱글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기계로 뽑아낸 면은 먹자마자 일단 여기 이빨에서 바로 끊깁니다. 이빨에 닿자마자 바로 끊겨요. 일단은 제가 한번 살짝 치워보고요. 수타면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탱글탱글함 보세요. 와. 밀가루 속에는 10%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이 수타면을 쫄깃하게 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치고 늘리는 수타 과정을 거치면서 반죽 사이에 공기가 빠지게 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잘 만나게 되어 글루텐 형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잡으시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셰프님 혹시 수타 맛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수타면의 쫄깃한 맛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네,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수타면을 찾아 나섰는데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여러분, 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수타면을 먹고 왔잖아요. 근데 또 먹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부산에 수타 면발을 뽑아내시는 분을 한 분을 찾았는데 좀 특이하세요. 공예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저렇게 장인의 정성이 담긴 면은 어떤 식감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궁금증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와, 대박. 그렇게 열심히 찾아낸 오늘의 두 번째 장소. 여기가 과연 맞을런지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메뉴가 많아서 흔들리는 동공. 소바, 소바, 소바. 이게 다 뭔 소바? 그러면은 메밀소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띵동. 뭐하고 계신 거지? 저기요. 아하, 머리띠만 봐도 고수의 느낌이 폴폴. 근데
설마? 아, 싱크로율 10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 속 주인공이 맞으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수타 맛집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메뉴판 보다 보니까 메밀소바던데 네. 이 수타로 가능한가요? 보통 한국에서는 기계로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손으로 합니다. 수타로. 아 그렇구나. 그 메밀면에 이렇게 칠타 아니에요? 칠타니까 이렇게 막 쳐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아, 손을 쳤다는 뜻이 아니고 손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만드시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메밀과 밀의 함량이 8대 2인 일본 전통 소바의 핵심은 반죽할 때 일정한 리듬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개고 열심히 밀고 마지막은 썰고 썰고? 썰어요? 직접? 우와. 잠시만요. 이게 손을 사용해서 반죽을 만드는 거 끝이 아니라 그 기계로 뽑아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다 자르신 거예요? 기계로 뽑게 되면은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요 각이 네. 사각 정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식감이 좋고 목넘김이 상당히 좋아요. 그 기계로 뽑아내면 동그란 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도 식감이 좋고 목 넘김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자르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1.5mm에서 2mm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제일 입안에서 식감이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성스럽게 썬 메밀면을 그대로 삶아주는데 이 뜨거운 물로 삶아주고 찬물에 빠르게 헹궈주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메밀소바. 면발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제가 2개를 시키진 않았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모리소바고 좌측에 있는 것이 각해소바입니다. 찌를 여기에 네. 조금만 담아서 네, 조금 담아서 끝만 살짝 적셔서 이거 그대로 소리를 훅 내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면 자체가 사각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목 넘김이 더 좋다라는 말을 바로 알아들었고요. 네. 쫀득쫀득한 이 찰기가 생애 처음으로 이 찰기를 메밀면서 느껴봤거든요. 이게 이름이 흑개소바. 네. 와, 이 육수가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하고요. 목에 넘어가는 순간까지 탱글함. 근데 목을 지나치면서는 그냥 쑥 넘어가네요. 정말 왜 기계로 잘라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거를 잘라내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봉평산 메밀가루에 손맛이 더해지니 야, 같은 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맛이 날까? 정말 오늘 찾아오길 참 잘했다. 음식을 손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그 말 안에 그 장인분의 정성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가득 다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타면이 훨씬 더 특별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수타면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한번 같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타하세요. 입에 착착 감기는 수타면의 새로운 매력 꼭 드셔보세요.